아저씨, 이 일하면 한 달에 얼마나 벌어요? 얼마나 버냐고요? 밤새 일하면 300은 벌어요? 나는 3년째 히키코모리로 살았다. 잘 다니던 회사를 관두던 날 세상이 다 내 것 같았는데 창업했던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지며 모든 게 뒤집어졌다. 나는 항상 내 능력을 과신했고 세상이 만만하게 느껴졌지만 실패하고 가진 걸 모두 잃고 나니 허무함만 남았다.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남은 돈 2천만 원은 쓰고 죽자 싶었다. 그렇게 시작된 히키코모리 생활은 의외로 나쁘지 않았다.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나날들, 게임하고 밥 먹고 혼자서 빈둥대며 보내는 날들은 점점 익숙해졌다. 오히려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렇게 3년을 버티며 지내던 어느 날 통장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고민에 빠졌다.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죽을 것인가? 나이 36에 아직 살 날이 아깝다고 느꼈다.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려니 두려웠다. 3년 동안 경력 단절 상태였던 내가 어디서라도 환영받을 수 있을까 싶었다. 이리저리 고민하던 중 월 250만 원을 주는 쓰레기 수거 일을 발견했다. 밤마다 트럭을 몰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이었는데 무엇보다 사람을 상대할 필요가 없고 혼자 일하면 되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바로 지원서를 냈다. 1톤 트럭은 운전할 줄 아시나요? 군대에서 몰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운전은 자신 있어요. 야간 근무 괜찮으세요? 네, 저는 원래 야행성이라 괜찮습니다. 나는 아직 사람을 대하는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혼자 일할 수 있는 운전은 현재 내게 딱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나는 면접에서 합격했고 밤마다 트럭을 몰고 골목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시작했다. 처음엔 좁은 골목을 지나고 밤새 쉬지 않고 운전하는 게 버거웠지만 조금씩 익숙해졌다. 일에 익숙해지자 퇴근 시간도 한두 시간은 앞당길 수 있었고 조기 퇴근을 할 때는 만족감이 엄청났다. 월 250만 원이면 먹고 사는데 무리 없었고 주말엔 푹 쉴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다. 이렇게 일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다시 히키코모리 생활로 돌아갔다. 이렇게만 돈 벌면서 히키코모리 생활을 유지해도 되겠지. 좋아하는 게임도 실컷 하고 말이야. 생각보다 일은 몸에 맞았고 나는 혼자 일하고 혼자 생활하는데 익숙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쓰레기 소각장에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소각장 사장님을 만났다. 그분은 늘 나를 보면 한마디씩 던졌다. 새로운 사람이구먼. 열심히 해서 더 나은 일 구하라고. 소각장 사장님 말고도 가끔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참견하는 어르신들이 계셨다. 내 속사정을 모르면서 설교를 하시는 모습에 차라리 대답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나에게 부탁을 했다. 여기 직원 한 분을 태워다 줄 수 있겠나? 귀찮았지만 어쩔 수 없이 승낙했고 잠깐 차에 타자마자 그분이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런 일 하려면 힘들지 않아요? 네, 뭐 하다 보니 익숙해졌어요. 젊은 양반이 왜 이런 고생을 해요? 차라리 열심히 공부해서 사무직 가야지. 쓸데없는 참견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대꾸하지 않고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을 걸어왔다. 아저씨, 이 일하면 한 달에 얼마나 벌어요? 월 300은 나와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내 콤플렉스를 자극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말이 툭 나왔다. 아줌마, 선 넘지 마시고 좀 조용히 가시죠. 터져나오는 화를 억제하지 못하고 한마디 했다. 그제서야 아줌마는 입을 다물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소각장 사장님과 다른 직원들의 잔소리는 끊이지 않았고 점차 나의 분노는 쌓여갔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설상가상으로 내 몸이 버티지 못하는지 피로감이 심해지는 게 느껴졌다. 한때 대기업에서 높은 연봉을 받으며 인정받던 내가 이제는 쓰레기를 나르는 일을 하면서 누군가의 연민을 받고 있다. 또한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랐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내가 죽기 전에 다시 뭔가를 해낼 수는 없을까? 당장 운전 일을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가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을지 망설여졌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로 했다. 다시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때부터 운전하는 동안에는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유튜브를 들었다. 사업을 하면서 자기 개발을 열심히 했던 시절이 떠오르며 그때의 열정이 다시금 되살아났다. 퇴근 후엔 책을 읽고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자. 지금의 나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쓰레기 소각장에 갈 때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내게 잔소리를 했지만 더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속으로 이를 갈며 성공에 대한 열의를 다졌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내면을 다지던 어느 날 이제 환경을 바꿔야겠다는 결심이 들었다. 밤새도록 운전해서 생긴 이 피로감, 이것부터 해결해야겠어. 그렇게 나는 내 자격증을 활용해서 시설관리직에 지원했다. 똑같이 야간 근무가 포함된 일이었지만 3일 일하고 3일 쉬는 시스템이 나에게는 제격이었다. 또한
야간에도 쉴 수 있는 시간이 많아 내 일을 준비하는 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물론 여기서도 사람들의 물음은 이어졌다. 왜 시설 관리 일을 하세요? 여기서 오래 있지는 않으실 거죠? 그 말에도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이미 내 목표가 확실했으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다. 오히려 내 속으로 다짐했다. 지금은 이렇지만 곧 내 길을 찾아 떠날 것이다. 물론 이 일을 하면서도 힘든 건 있었다. 시설 관리가 하청업체라서 원청업체에서 사소한 갑질 정도는 있었다. 하지만 그걸 참고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일이 자유로웠고 자기 시간이 많았다. 나는 내 일을 빠르게 처리하고 남는 시간은 자기 개발에 집중했다. 쉬는 시간에는 내가 할 일에 몰두했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 번 실패를 맛봤어. 그리고 실패를 통해 단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 나는 실패에 낙담한 나머지 내가 잃은 것에만 집중하느라 시간을 날렸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내가 특별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실패를 통해 겸손을 알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물론 글을 쓰고도 첫 1년간은 반응이 없었지만 2년차가 되자 내 글을 읽어주는 독자가 생기기 시작했다. 3년차가 되었을 때는 글만으로도 월급 이상을 벌 수 있는 정도가 되어갔다. 어느 날 친한 동생이 내게 물어봤다. 오빠는 언제부터 그렇게 글을 잘 썼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글을 잘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쓸 뿐이야. 동생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과거에는 내가 잘하는 것이 뭘까만 생각했지. 이제는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걸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그게 바로 글쓰기였고 나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글을 꾸준히 쓰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무언가를 꾸준히 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것이다. 소기담에서는 우리 주변의 작고 소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재미있고 힐링되는 지난 이야기들도 감상해보세요.